자, 436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범위 안에서 주어진 이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었는데요. 일단은 절대값을 제곱하면 크게 의미가 없죠. 자, 그러니까 절대값 없다고 봐주셔도 되니까, 자, y는 그냥 x-2 전체 제곱에다가 자, 빼기 2배의 절대값 x 그리고 더하기 4 이렇게 함수를 보겠습니다. 우리 항상 절대값은 어느 단원에서 나오든 간에 얘가 그냥 나올 것인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것인가 그 케이스에 대한 구분이기 때문에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한번 해보죠. 자, 그럼 그때는 y는 x- 전체 제곱에 얘가 그냥 튀어나오면서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가 될 거고요. 자, 이 친구 전개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번에는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이때 정리를 해보죠. 자, 얘는 y는 x-2 전체 제곱에 더하기 2x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자,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8하고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각 구간에 맞춰서 주어진 함수들을 그려볼 건데요. 자, 일단 자, x축, y축 잡아놓고 x축, y축 잡아놓고 자, 윗줄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볼까요? 자, 이 친구는 완전 제곱식 잡아도 되고 인수분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간에 그래프만 잘 그려줄 수 있으시면 되고 자,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니까 3, 마이너스 1 정도를 꼭지점으로 하고요.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때 0,8을 y절편으로 하고 y축 오른쪽만 이렇게 그래프가 잡힐 겁니다. 그죠? 자, 여기가 지금 꼭지점, 약간 대칭이 아닌 것처럼 그려졌는데 자, 여기가 지금 3,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보는 거고 여기는 0,8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래줄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는 y축 왼쪽만 그리시긴 하셔야겠죠. 일단 10부터 정리를 좀 하면 얘는 x-1 제곱 더하기 7 이렇게 보면 되니까 자, 이번에는 1,7을 꼭지점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아래로 볼록이야. 그 다음 역시 y좌표는 동일하게 8이기 때문에 0,8에서 두 그래프가 만나죠. 자, 그럼 그 원래 그래프는 한 요 정도로 생겼을 텐데 그걸 y축 왼쪽만 그리는 거니까 자, 요 정도만 그려주시면 되겠죠. 최종적으로 그래프 개형을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그래프에 대해서 x값의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로 제한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마이너스 1이면 적당히 그리고 4면 딱 여기죠. 자, 이거 인수분해 해보시면 알겠지만 x-2와 x-4이기 때문에 윗줄 그래프의 x절편까지 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그래프를 요만큼만 잘라서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자, 그럼 최대값은 눈으로 보셔도 x가 마이너스 1일 때고 최소값은 지금 3,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럼 최대값만 구해보죠.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대입을 딱 해주시는데 자, 여기다 대입할게요. y축 왼쪽 그래프니까. 자,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8에 해당하는 11이 되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시면 2번이 정답입니다. 자, 437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x값 범위 안에서 주어진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수학에서 어떤 덩어리가 일정하게 반복이 되면 치환으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데요. 자, 그럼 라지 A라고 볼까요? 라지 A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다 라고 치환을 하는데 우리 항상 치환만 하시면 안 돼요. 치환과 항상 세트로 같이 다녀야 되는 건 자, 범위, 치환한 문자의 범위, 변역이라고도 부르는데 범위를 꼭 잡으셔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x에 지금 제한이 있는데 그 x로 만들어준 a에도 제한이 있지 않겠냐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다 라는 걸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면 추계방정식이 x는 2인 아래로 볼록의 이차함수로 볼 때 자,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오른쪽 한 칸, 왼쪽 세 칸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라는 이 친구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 대입해 보시면 8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x가 2일 때 대입해 보시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요 식의 이 범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1부터 8까지입니다. 그게 지금 a니까요. a는 모든 값이 다 가능한 게 아니라 최소 마이너스 1부터 최대 8까지밖에 안 나오는구나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파악이 끝난 후에야 이제 치환을 해보시면 y를 a제곱 마이너스 12a 그리고 더하기 30의 함수로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역시 a에 대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 최대 최소를 묻는 거니까 또 함수를 그려보시는 게 맞죠.
자, A에 대한 아래로 볼록에다가 축의 방정식이 A는 6인 2차 함수다라고 보실 때, 자, 범위가 마이너스부터 8까지면 오른쪽으로 2칸,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7칸 한참 더 가죠.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잘릴 거기 때문에 자, 최대값은 A가 마이너스 1일 때죠. 최대값은 A가 마이너스 1일 때 라지 M 값은 1 더하기 12 더하기 30이 되면서 43 이렇게 될 거고, 자, 최소값은 라지 A가 6일 때겠죠? 자, 대입해 보시면 스몰 m이 나올 텐데 36 마이너스 72 더하기 30 이렇게 되니까 66에다가 72를 빼면 마이너스 6이겠죠? 자, 그래서 뭐 더하라는 거 없죠? 이대로 얘까지 구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38번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교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자, 일단 그림과 같이 자, 주어진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지금 A점에서 만난다는데 y좌편이니까 0,-6이겠죠. 자,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있으니까 얘를 인수분해 보시면 x 더하기 1에 x-6이라면 자, 이 점이 마이너스 1,0이고 자, 여기는 6,0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떤 한 점 P가요. A점에서 출발을 했대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따라 X축이 양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자, C점까지 움직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자, 그때 A제곱 더하기 4B-1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점 P가 이 이차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항상 위에 있는 점 알았을 땐 대입부터 합니다. 자, 그러면 a, b를 대입해도 성립이 될 거란 얘기여서 b는 a제곱 마이너스 5a 그리고 마이너스 6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죠. 자, 그럼 문제에서는 지금 a제곱 더하기 4b 그리고 마이너스 1 요거에 지금 최대 또는 최소를 묻고 있는데 우리 지금 b에 대해서 관계식을 얻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b 자리에 이렇게 딱 채워놓게 되면 자, a제곱 더하기 4a제곱 마이너스 20a 그리고 마이너스 24에 마이너스 1까지 한번 더해주니까 자, 5a제곱 마이너스 20a 마이너스 25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이 친구의 최대 또는 최소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차함수로 해석하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까지밖에 안 구해지는데요. 가 아니라 우리 지금 점 P가 움직일 수 있는 제한이 있다 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점 P가 이렇게 움직일 때 제한이 물론 Y좌표의 범위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금 A에 대한 식이니까 X좌표인 A에 대해서 범위를 생각해 보시면 자, 저 P점의 X좌표인 A는 0부터 6까지밖에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A의 범위가 0부터 6까지로 제한될 때 이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하시던 대로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로 해석을 하겠죠. 자, 축의 방정식이 A는 2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자, 그럼 0부터 6까지니까 왼쪽 두 칸부터 오른쪽 네 칸까지 오른쪽이 더 길게 잘릴 때 자, 최대값은 A가 6인 순간이 최대겠죠? 자, 대입을 해보시면 최대값은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5 곱하기 36, 즉 180에다가 자, 20 곱하기 6, 그러면 마이너스 120에다가 25를 마저 빼게 되니까 60에다 25 마저 빼면 35가 최대값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A가 2일 때입니다. A에다 2를 넣어보시면 5 곱하기 4로 20이죠? 자, 그 다음 20 곱하기 2를 빼니까 40을 빼게 되고요. 자, 25를 마저 빼시면 마이너스 45가 되겠죠. 자, 따라서 최대값은 35, 최소값은 마이너스 45.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439번입니다.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천천히 한번 잘 생각을 해보죠. 자, 1부터 3 사이의 x값 범위 안에서 주어진 이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래프를 그려놓고 축 잘라놓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죠, 그렇죠? 자, 여기가 축의 방정식 x는 a다라고 봤을 때 자, 1부터 3까지를 끊어놓고 어디가 최대 최소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자, 문제는 축이 a로 미지수다 보니까 1부터 3까지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케이스를 일일이 직접 나누셔야 됩니다. 나누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1과 3이 아예 축보다 오른쪽에 있었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잘리게 되겠죠? 자, 이 경우를 자, A, 1, 3, 요 순서로 나오는 거니까 A가 1보다 작을 때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1과 3이 이렇게 축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구간이 잡혀 있을 수도 있죠. 자, 요 경우는 1,
A, 3 이 순서로 나와야 되니까 A가 1과 3 사이에 있을 때다라고 불러보고요. 자, 그 다음에 완전 1과 3이 축보다 왼쪽에 있었을 수도 있죠. 1, 3, A 순서로 나와야 되니까 A가 3보다 클 때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간을 잡긴 잡았는데 이렇게만 잡으면 A가 딱 1인 순간은 어느 쪽에서도 고려를 못 해주고 역시 3이 딱 A가 3인 순간도 어느 쪽에서도 고려를 못 하죠. 근데 등호를 넣어주시기는 해야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쪽에 등호를 넣어도 상관없고 다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그냥 문자가 클 때 등호를 넣는 편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등호 들어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3일 땐 얘가 챙겨줄 거고 1일 땐 얘가 챙겨주겠죠. 문자가 더 클 때 등호를 넣는 편이지 뭐 어느 쪽에 넣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케이스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건데 자, 첫 번째 케이스 A가 1보다 작을 때를 좀 먼저 생각을 해보죠. 자, 요 경우라면 지금 1 넣었을 때가 최소값, 3 넣었을 때가 최대값 이래야 되니까 자, 최대값이라는 건 3을 대입한 9-6a 더하기 2a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최소값은 1을 대입한 1-2a 더하기 2a 제곱이 될 테니까 자, 이렇게 빼주시면 이제 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하는 거죠. 그럼 2는 자, 8-4a 이렇게 잡히면 4a가 6이니까 a 값은 2분의 3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 가정한 a의 범위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탈락했다. x라고 쳐놓겠습니다. 자, 지우고. 일단은 노란색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얘가 조금 할 얘기가 많아서 빨간색부터 처리를 좀 할게요. 자, 빨간 경우를 먼저 이제 보시면 a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1 넣었을 때가 최대고, 그렇죠? 3 넣었을 때가 최소여야 되니까 자, 최대값은 1을 대입한 1-2a 더하기 2a 제곱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3을 넣어보시면 9-6a 더하기 2a 제곱이 될 테니까 자, 이렇게 빼시면 2가 나온다는 얘기가 될 거고 3 더하기 4a 이렇게 돼야 되나요? 3이 아니죠. -8. 자, 여기서 얘 뺐으니까 -8. 그 다음에 더하기 4a. 그럼 4a가 10이어야 되니까 a 값은 2분의 5여야 할 텐데 요번에도 문제 조건 범위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 경우에도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저 이제 노란색 범위 안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 제가 지금 그림 그려놓은 상황으로는 쉽게 보면 그냥 1 넣었을 때가 최대고 A 넣었을 때가 최소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축을 포함하는 범위 안에서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새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축의 방정식이 지금 x는 a인데 지금 그려놓은 것처럼 왼쪽이 더 길게 잘리도록 축을 포함하고 있으면 1 넣었을 때가 최대고 a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이긴 할 텐데 자, 만약에 축을 포함하되 오른쪽이 더 길게 잘려 있을 수도 있죠. 이러면 3 넣었을 때가 최대고 a 넣었을 때가 최소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축을 포함하고 있으면 어쨌든 간에 여기 A에서 최소가 나올 건 알겠는데 최대를 1 넣었을 때로 보겠냐 3 넣었을 때로 보겠냐 이 얘기죠. 자, 둘 다 가능하니까 케이스를 또 나누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노란색 범위를 말로 A 1이 더 왼쪽에 위에 잡혀 있을 때 얘는 3이 더 오른쪽에 있을 때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수식으로 얘를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왼쪽이 더 기냐, 오른쪽이 더 기냐, 이거의 판단 기준은 좌우가 대칭으로 길이가 같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항상 누가 더 크냐, 작냐, 뭐 이런 건 같을 때 기준으로 먼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과 3이 A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잡혔을 때가 일단 판단 기준이라는 거죠. 자, 1과 3이 A의 대칭으로 잡혔다는 얘기는 A가 1과 3의 평균인 2일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만약 A가 딱 2였으면 1과 3이 양쪽 대칭으로 잡히게 되니까 뭐 1 넣었을 때나 3 넣었을 때나 똑같은 최대가 나올 텐데요. 만약에 A가 지금 봐 1, 2, 3 요렇게일 때 얘기한 거야. 자, 근데 만약 A가 2보다 커져. 그러면 3 쪽으로 더 가까워지는 거 맞죠? 자, 그러면 A와 3 거리가 같아지니까 A와 1 사이가 비교적 먼 거죠? 그게 지금 노란색 범위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A가 만약 2보다 작아져. 그럼 1쪽으로 간 거 맞죠? 그럼 1보다 3하고 더 머니까 3이 더 길게 잡혀야겠죠. 그렇죠?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케이스를 다시 한번 나눠볼 건데 자, 어떤 경우냐?
축을 포함하고 있는 구간 중에서 1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될 구간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때면 1과 3의 평균인 2가 A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A가 2보다 클 때, 아까와 같은 설명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A가 우리 지금 어쨌든 이 범위 안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3을 넘어갈 수는 없어서 자, 3에서 한번 닫아주시고요. 자, 문자가 클 때 등호 넣는 편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1 넣었을 때가 최대값, 그리고 A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이죠. 자, 그러면 최대는 1을 대입한 1-2A 더하기 2A 제곱이 될 거고, 자, 최소값은 A 대입한 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2A 제곱 이렇게 되니까 그냥 A 제곱이죠. 자,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빼주시면 2가 남을 텐데, 자, 여기 얘하고 얘 빼는 거죠. 그러면 1-2A 더하기 A 제곱이 되니까, 그죠? 자, 정리하시면 A 제곱 마이너스 2A 그리고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나요? 자, 봅시다. 자, 여기서 근해 공식으로 A값 구하죠. A는 자, 근해 공식 쓸 바에 그냥 제곱근 쓰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지금 완전 제곱식이잖아. A-1의 제곱이니까 자, 이 친구가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면 2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A-1이 뿔마 루트 2일 수 있는 거니까 A는 1 뿔마 루트 2다. 여기 좀 편하죠. 자, 이때 이 중에서 애가 1. 얼마 얼마니까 1에서 1 빼면 범위로 밖으로 밀려나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 얼마 얼마가 이 범위에 세입이 되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는 A가 1 더하기 루트 2다 하나를 구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했던 건 지우고 결론만 적을게요. 자, 왼쪽이 더 길게 잡힌 경우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A값이 1 더하기 루트 2가 있다. 체크하시고. 자, 요번에는 자, 왼쪽이 더 길게 잡힐 때죠. 자, X가 A일 때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더 길게 빼져가지고 여기가 최대값인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자, 오른쪽으로 더 치우쳤죠? 그럼 1과 3의 평균인 2가 A 기준으로 오른쪽에 잡힐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A가 2보다 작을 때가 될 거고 자, 우리 지금 이 범위 안에서 케이스를 세분하고 있는 거니까 1에서 닫아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3 집어넣은 게 최대, A 집어넣은 게 최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최대값은 3을 대입한 9-6A 더하기 2A 제곱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아까 A 제곱에 2A 제곱 하니까 그냥 A 제곱 됐었던 거 맞죠? 이렇게 바로 할게요. 자, 빼주시면 2가 되는데 9-6A 더하기 A 제곱이더라 이거네요. 자, 요번에도 그냥 바로 자, 제곱근을 이용합시다. A-3의 제곱이 2여야 되니까 이 친구가 루트 2나 마이너스 루트 2면 되는 거죠. 즉 A는 3 뿔마 루트 2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3에서 1. 얼마를 더 더하면 얘 날아가니까 3에다 1. 얼마를 빼야 이 범위 안에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챙겨야 되는 건 마이너스만 챙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했던 거 지우고 자, 결론만 적죠. 자, 이때는 A가 3 마이너스 루트 2면 되더라. 자,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을 다 더해주시면 정답이 4가 되니까 5번인 거죠. 자, 440번 문제입니다.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킵니다. 일단 1 넣었을 때 0 나온다 그랬고요. 나 조건의 해석이 중요한데 모든 x에 대해서 여기 x에 뭘 갖다 집어넣든 간에 f3에서의 함수값보다는 그래도 이상의 값들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x는 3에서 이 f 함수가 최소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지금 최소값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최소값을 갖는 이차함수니까 최고차함계수가 양수로 아래로 볼록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볼 수가 있고요. 3에서 최소가 나왔다는 건 이게 축의 방정식이 되기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우리 벌써 이차함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자, 지금 1,0을 한번 지난다라고 했거든요. 즉 x축과 1에서 절편을 갖습니다. 여기가 1이고 자, 축의 방정식이 지금 x는 3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차 함수는 정확히 대칭성을 이룰 거기 때문에 두 칸 더 가면 5,0에서 다시 한번 이차 함수가 만나게 되겠죠. 자, 최소값을 갖는 개형으로 아래로 볼록을 생각할 수 있다니까 이 정도 그래프를 파악할 수가 있겠고 식을 세우자면 fx라는 친구는 최고차는 모르겠고 x-1에 x-5 정도로 잡아볼 수가 있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기억은 이제 맞는 보기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자, 니은 봅시다. 2에서 2분의 1에서 6에서 함수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봅시다.
2에서는 1과 3의 정확히 가운데에서 함수값이니까 일단 음수다라는 거 정도 파악할 수가 있고, 자, 2분의 1에서 함수값은 1보다 왼쪽이죠. 그러니까 양수 함수값이야. 그럼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자, 이제 얘까지 만족을 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6일 때 함수값도 양수 함수값인데, 근데 식을 정확히 모르니까 얘하고 얘 중에 누가 큰 거지? 그때는 대칭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차 함수는 3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3에서 멀어질수록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또 대칭되어 있는 1과 5에 대해서 판단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2분의 1은 1 기준으로 2분의 1 칸만 가면 되고 6은 5에서 1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얘가 더 위에 잡힌다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제일 큰 거 맞으니까 니은도 괜찮은 설명이고요. 자, 디귿 0,k를 지난다. 지금 여기 꼭지점의 y좌표를 k라고 볼 때, 아니죠. y좌표는 k라고 볼 때 다시. 자, 그때 요렇게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합은 11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일단 2차 함수식 잡아놨으니까 이 친구를 전개하시면 ax제곱 마이너스 6ax 더하기 5a다 라고 볼 수 있을 때, 자, 0,k라는 건 얘를 지금 k라고 봐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문자는 A는 제가 만든 문자고 K에서 써달라는 문자니까 A를 K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5A가 K라면 A라고 계속 쓰지 마시고 A 자리를 5분의 K로 채워넣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fx라는 친구는 5분의 kx 제곱에 마이너스 5분의 6kx에다가, 그죠? 자, 그 다음에 5a가 k니까 그냥 k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자, 이 2차 함수랑 그 다음에 직선이랑 같다고 연립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연립한 방정식의 두 실근의 합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계산하기 수월하게 양변에 5 한번 곱할게요. 자, kx제곱. 자, 5 한번 곱하시면 kx제곱에 마이너스 6kx에다가 더하기 5k가 5kx 이렇게 될 테니까, 자, 우리 지금 이 친구 넘겨오면요. 여기가 0이 돼버릴 거고 마이너스 11xk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두 실근의 합을 물었으니까 근각계수 관계 적용해 보시면 k값과 상관없이 11이 나올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디귿까지 맞게 되니까 정답은 5번이겠죠. 자, 441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이차함수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골라달라고 했는데 일단은 x절편이 a하고 b다라는 게 보이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a와 b는 실수라고 했지 서로 다른 실수라고 한 적은 없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보기 봅시다. 그럼 벌써 기억부터, 자,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냐라고 했는데 a와 b가 다르다면 그렇겠지만 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한 중근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자, 그렇다면 최소값은 다음과 같겠냐라고 하는데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니은을 지금 우리 A하고 B가 같은지 다른지 모르니까 케이스를 나눠서 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A하고 B가 같지가 않을 때라면, 자, 물론 우리는 A하고 B의 대수관계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자, A, 0, B, 0 순서인지 B, 0, A, 0 순서인지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A, B, B, A든 간에 요 축의 방정식이 정확히 A와 B의 평균 가운데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축이 X는 A 더하기 B를 반으로 나눈 값일 거다라는 건 동일합니다. 그죠? 자, 그럼 최소값은 이 함수에다가 얘를 대입했을 때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넣어보죠. F에 2분의 A 더하기 B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 집어넣고 감수 계산 암산 되죠?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됩니다. 자, 여기 집어넣으면 2분의 A-B 이렇게 잡히네요. 자, 문제에서 뭐 굳이 B-A꼴을 원했으니까 B-A는 냅두고 여기서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앞으로 빼주시고 이제 2분의 B-A가 똑같으니까 제곱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일단 니은은 이 경우는 괜찮아요. 자, 그러면 A하고 B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냐라는 건데, A와 B가 같다면 애초에 fx라는 함수 자체가 뭐 x-a의 전체 제곱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얘는 a, 에서 접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니까 최소값이 0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다가 그럼 A하고 B가 같으니까 얘가 0으로 날아가는 거 맞네. 그러니까 이 경우나 상관없이 성립하는 얘기가 되니까 니은은 괜찮은 보기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디귿 보기 보면요. 우리 아까 A, B의 순서를 알 수가 없었는데 문제에서 정해줬죠? 0, A, B 순서라면, 자, 봅시다. 0, A, B 순서고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를 y축으로 인정을 하자라는 얘기가 될 텐데, 자, 그때 주어진 함수를 0부터 b까지, 그러니까 0,부터 b까지에 해당하는 여기만 살펴볼 때, 자, 그때 최대값이 a, b냐라고 했습니다. 자, 최대값은 이제 그러면 0,에 해당하는 점에서 최대일 거기 때문에 0 대입해 보시면 a, b가 맞죠.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4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었는데, 자, 여기 내 모퉁이를 지금 2짜리 정사각형으로 다 잘라냈더니, 자, 지금과 같은 도형이 남았더라. 자, 근데 둘레가 40이더라. 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남은 종이 넓이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 이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남은 종의 넓이를 어떻게 표현하냐? 둘레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봤을 때, 자,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만큼의 길이를 x다라고 하고요. 자, 요만큼의 길이를 y하고 잡아보죠. 자, 그러면 이 지금 안에 잘려진 이 도형의 둘레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잘 보세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 길이는 싹 옆으로 붙이면 그냥 다 y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여기 역시 싹 붙이면 2y니까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한 거의 총합은 2y입니다. 2y. 자, 같은 관점으로 자, 여기랑 여기랑 여기 길이를 위로 싹 밀어버리면 그냥 x가 되는 거죠. 자, 여기랑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도 싹 밀어버리면 다 x가 되는 거니까 보라색 길이의 합은 2x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 안에 잘라놓고 남은 도형의 둘레는요 2x 더하기 2y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게 지금 40이란 소리라면 x 더하기 y는 20이라는 관계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x하고 y는 전부 다 길이니까 양수여야 합니다. 다 0보다 커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남은 도형의 넓이는 당연히 xy에다가 4짜리 정사각형을 4번 빼면 되니까 그냥 xy-16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이 관계식을 알 때 이 친구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건데 우리 한 문자에 대한 2차 식이어야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든가 할 거기 때문에 한 문자로 정리 좀 할게요. 자, y는 20-x다라고 잡을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20-x의 계산 결과인 y 자체가 당연히 길이로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즉 x는 20을 넘어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x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0보다 작다라는 걸 서술형이라면 반드시 밝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점이에요. 중요한 감점 요소고요. 자, 그러면 이제 y 자리에 x의 범위를 염두한 채로 y에 대한 식으로 채워넣게 되면 x 곱하기 20-x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의 지금 최대값을 제한된 범위 안에서 봐달라는 건데 이거 굳이 뭐 다 전개하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냥 보시면 지금 축의 방정식이 지금 여기서 보이죠? 0하고 20의 평균에 해당하는 10에서 축이거든요. 뭐 그걸 지금 마이너스 16으로 평행이동 해봤자 축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축의 방정식이 여기 2, 여서 10이라는 게 금방 파악이 되죠. 위로 볼록이니까 위로 볼록의 축의 방정식이 x는 10인데 그래프를 0부터 20까지 이렇게 잘라보겠다라는 거니까 역시 10에서 최대네요. 자, 그러면 x가 10이면 y도 10인 거니까 10 채워놓으면 100에서 16을 뺀 얼마? 84로 5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443번 문제입니다. 일단은 지금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때 항상 좀 강조하는 게 삼각형 안에 사각형이 내접해 있으면요. 자, 그때는 꼭 닮음을 좀 쓰신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서 보이는 닮음 도형이 여러 개 있지만 자, 요 삼각형하고 자, 그 다음에 전체 삼각형이 닮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전체 삼각형은 밑변하고 높이의 비율이 8대 8, 즉 1대 1이거든요. 자, 이 노란색 삼각형도 닮음 도형일 거기 때문에 역시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1대 1이겠죠. 자, 그럼 제가 이만큼의 길이를 뭐 K라고 잡는다면 이만큼의 길이도 K가 되고 여기가 8이었기 때문에 이만큼의 길이는 8-K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 8K라는 길이는 당연히 길이니까 0보다는 커야겠고요. 자, 이 8을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8보단 작아야 됩니다. 뭐 얘가 0보다 크다를 생각해 보셔도 같은 결론이고요. 자, 그러면 이 범위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서술형이면. 자, 그 다음에 자, 사각형의 넓이를 표현해보면 k 곱하기 8-k 이거의 이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 묻는 거죠.
자, 이걸 굳이 다시 전개하시고 그럴 필요 없이 이 자체로 함수로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K축에 대해서 0과 자, 8을 절편으로 하는 위로 블록 그래프를 마침 이 범위 안에서만 살펴보는 거니까 정확히 절편의 평균인 4에서 최대가 되겠죠. 자, 4 채워 넣으시면 4 곱하기 4로 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44번입니다. AB 길이가 지금 3이네요. 요만큼 길이가 3이고, 자, BC 길이, 가로 길이가 5인 상황 안에서 자, 지금 AP 길이랑 BQ 길이랑 그 다음에 CR 길이랑 그리고 DX 길이가 다 같도록 잘라놨대요. 자, 그럼 얘랑 얘가 합동이고 얘랑 얘랑 합동이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생긴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은 이랬는데, 자, 이 직사각형, 아니, 직사각형 아니죠. 그냥 사각형, 뭐 평행사변형 좀 되겠네요. 자, 이 도형의 넓이를 제일 구하기 쉬운 방법은 전체에서 이 4개 삼각형 넓이를 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이 같다고 한 길이를 자, 문자로 잡아야 문자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같은 길이들을 x라고 두시면 자, 요만큼의 길이는 3-x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럼 여기가 x니까 또 요만큼 길이는 5-x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사각형 PQRS의 넓이는 전체 사각형 넓이 15에서 자, 지금 요 삼각형 넓이를 2번 뺄 겁니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이거의 2배니까 그냥 x 곱하기 5-x다. 이렇게 적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삼각형 넓이도 합동이니까 2개 뺄 겁니다.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3-x를 2배 하니까 그냥 마이너스 x, 3-x 이렇게 적죠. 자, 그리고 x는 당연히 길이였으니까 0보다는 클 거고 자, 3-x도 5-x도 다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5보다 작고 3보다 작으려면 공통범위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하죠.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제곱이니까 2x제곱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8x, 그리고 더하기 15 이렇게 될 때 이 친구의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아래로 블록에다가 축의 방정식이 x는 2가 될 거고요. 0부터 3까지면 오른쪽 한 칸, 왼쪽 두 칸 이렇게 잘라보는 거니까 최소값은 x가 2일 때여서 대입해 주시면 8-16 더하기 15에 해당하는 7로 1번이 정답이 되죠. 자, 445번 문제입니다. 자, 폭이 A였던 금속판의 양옆을 똑같이 X씩 접어 올려서 이런 그림의 받침대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가로의 길이가 A였던 어떤 철판이 있는데, 걔를 이렇게 XX만큼, 요만큼도 X, 요만큼도 X가 되도록 접어 올렸대요. 자, 그럼 이런 모양의 도형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게 지금 입체적으로 그렸을 때 이건 겁니다. 처음에 A였다가 딱 이렇게 접어 올렸다. 자, 그때 단면의 넓이면 지금 요만큼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입체에서 봤을 땐 지금 요만큼의 넓이가 단면의 넓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 단면의 넓이가 15일 때 최대가 되더라. 그렇다면 최대값은 얼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이제 x라고 잡혀 있고요. 맞죠? 실제로도. 자,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a에서 x를 2번 뺀 거니까 a-2x다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x의 범위는 길이니까 0보다는 커야겠고 얘도 0보다 커야 되니까 2분의 a보다는 작아야겠죠. 자, 이 범위 안에서 주어진 자, 이 단면의 넓이는요. x 곱하기 a-2x거든요. 자, 이걸 굳이 다 전개해서 다시 완전 제곱식하고 할 게 아니라 자, 지금 절편이 0하고 2분의 a인 게 보이니까 자, 보시면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자, 0하고 2분의 a에 대해서 위로 볼록의 이차함수를 해석해 볼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때 범위를 보시면 여기 잘라놓고 이렇게만 본다는 얘기니까 최대가 되는 순간이 0과 2a의 정확히 평균에 해당하는 더하고 반으로 나눈 4분의 a일 때입니다. 자, 이게 지금 15란 얘기니까 a 값은 60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가 60이고 x가 15일 때 최대값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채워 넣어보죠. x자리에 15 집어넣고 자, a에다 60 집어넣고 여기가 그러면 마이너스 30으로 처리가 될 거니까 15 곱하기 30이 된다면 450에 해당하는 정답 3번이 됩니다. 자, 446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일단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에 대해서 자, BC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요. 자, 그럼 P점의 위치에 따라서 AP 길이, BP 길이가 매번 바뀌겠죠? 자, 그 길이의 제곱합의 최소값을 물었습니다.
자, 일단 뭐 선행 개념들을 땡겨오면 더 다양한 풀이들도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배운 거 안에서 고민을 좀 해보죠. 일단은 딴 건 모르겠는데 AP 요 길이는 어쨌든 간에 비스듬하게 잡힐 수도 있죠. 물론 P가 딱 여기 위치하는 순간에는 수직 길이로 잡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게 아닌 이상은 다 이렇게 비스듬한 사선 길이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한 길이의 제곱 하면 우리 빗변의 제곱 피타고라스 요거밖에 아는 게 없죠. 자, 얘와 관련한 직각삼각형을 찾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추선해발을 딱 내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는 일단 2대 1대 루트 3은 알고 계시죠? 여기가 2 루트 3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P점이 그럼 이제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판단이 달라질 것 같아요. 자, 그때 잘 보시죠. 우리 어차피 P점이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쪽에 있을 때나, 자, 이쪽에 있을 때나, 뭐 이 길이나 이 길이가 대칭적으로 잡힐 거기 때문에 이 전차합에 있어서 P점이 여기 있냐, 여기 있냐에 따라서 AP가 뭐 언제가 더 길고 짧냐는 항상 대칭으로 똑같을 것 같아요. 자, 근데 BP가 가운데 기준 P가 멀어지면 멀을수록 얘가 길어지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P는 가운데 기준으로 B 쪽에 가까운 게 좋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P가 여기 이렇게 위치하면 이렇게 그어졌을 때 어차피 이 길이는 똑같으니까 전체 합에 크게 영향이 없는데 BP 길이가 짧아졌으니 최소에 더 부합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P는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상황을 AP제곱, BP제곱 이런 식으로 해석하겠습니다. P제곱 여기가 아니라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만큼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제 정리할 건데요. 자,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2루트 3인 것까지는 자연스럽게 구했는데, 자, 요만큼 길이를 모르니까 x라고 한번 잡아보죠. 그러면 AP의 제곱이라는 걸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자, x제곱 더하기 12라고 잡을 수가 있고요. 그럼 BP의 길이는 요만큼 길이는 또 문자를 잡을 게 아니라 요만큼이 2대 1이니까 4죠, 4, 2죠, 2. 2에서 x를 뺀 거니까 자, 이만큼의 길이는 2-x다라고 본다면 BP 길이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위에서 아래를 더해 주시면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6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데 자, 만약 서술형일 때 이렇게만 썼다면 감점당합니다. 항상 강조해요. 자, 문제에서 x라는 건 준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거죠. 그럼 항상 범위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길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클 거고 자, 얘를 벗어날 수 없고 2-x도 뭐 길이니까 양수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어쨌든 2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걸 꼭 신경을 쓰시는데 정확하게 하면 등호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P가 딱 여기 있으면은 X 길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딱 여기 있으면 길이가 2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자, X의 범위를 이렇게 잡으시면, 아래로 볼록의 이참수에 대해서 추계방정식이 X는 1이죠. 자, 그럼 주어진 범위가 0부터 2까지면, 마침 좌우 대칭 구간이네요. 최소값은 어찌됐건 X가 1일 때니까, 1 채워넣게 되면 2-4 더하기 16에 해당하는 10 얼마죠? 14가 정답이겠네요. 2번입니다. 자, 447번 문제입니다. A기업에서 지난달에 판매 금액이 100만 원이었던 노트북을 300대를 팔았대요. 자, 근데 가격을 높여서 팔기로 했는데 1%씩 가격을 올릴 때마다 판매 대수는 2대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때 노트북 판매 금액을 결국 A% 증가를 했다면, 자, 한 달 총 판매 금액은 B만 원으로 최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A제곱분의 지금 B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총 판매 금액이다라는 건 얼마 가격으로 몇 대를 팔았냐, 결국 이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자, 원래는 100만 원이었던 걸 A% 증가시켜서 팔았다 그랬죠? 자, 그럼 우리 증가 표현 알고 계셔야 돼요. 1 플러스 100분의 A를 곱해야겠죠. 이게 판매 가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원래는 300대가 팔리던 게 1%마다 2씩 떨어지면 A%에서 2A 떨어졌겠지. 2A만큼 감소를 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기 좋게 일단 100 전개를 해주시면 자, 100 더하기 A 그리고 300 마이너스 2A 자, 이렇게 총 판매 금액이 A에 대한 이차 함수 형태로 표현이 되죠. 자, 위로 블록 그래프일 거기 때문에 최대값 계산이 가능할 텐데 이걸 굳이 다 전개하고 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 헤쳐가지고 언제 최대고 최대값이 얼마인지 그렇게 보지 말라 했죠.
자, 지금 이 친구는 x절편이 a절편이 마이너스 100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여기는 150이기 때문에 자, 최대값은 당연히 절편의 평균에서 잡힐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5, a가 딱 25일 때가 최대고요. 그죠? 그럼 a 값은 25라고 구했고 25를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인 b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b라는 친구는 25, 25 대입하면 125 곱하기 250 이렇게 됩니다. 이것 또 계산하고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a제곱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얘를 a제곱도 또 제곱할 거 없어요. 그냥 25 곱하기 25 이렇게만 적으시면 이렇게 약분하면 5 되고 이렇게 약분하면 10이니까 정답이 50인 게 금방 파악이 됩니다. 자, 448번이고요. 문제가 길어서 좀 작게 띄워졌습니다. 자, 일단 이차 함수 두 개가 주어져 있고요. 자, 점 좌표들이 잡혀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직사각형 둘레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A를 물었는데요. 자, B점 좌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어디서 시작하든 상관없는데 저는 보통 오른쪽 위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는 A, FA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A, A제곱 마이너스 7이라고 보면 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점은 똑같은 A, 얘한테 대입하니까 아니네. 얘 위로 볼록에 대입하는 거니까 B점 좌표가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쵸? 자, 여기 좌표는 A, 얘 위에 있는 점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7 이렇게만 잡으시면 벌써 문제 끝입니다. 자, 둘레 길이라는 건 가로와 세로 합의 2배가 될 텐데 자, 이만큼 길이가 A고 쭉 대칭이니까 가로 길이는 2A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세로 길이는 요 좌표에서 이렇게 y좌표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a제곱 더하기 1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가로 세로의 합의 2배가 둘레니까요. 둘레는 마이너스 6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24가 되겠죠. 자, 이 친구의 이 범위 안에서의 최대 최소를 묻는 거니까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자, 최대값이 되도록 하는 A를 물었는데 일단 이 그래프 위로 볼록으로 해석을 해보시고요. 추계 방정식은 12분의 4, 즉 A는 3분의 1을 뗍니다. 자, 그럼 범위가 0부터 2까지면 3분의 1칸부터 3분의 2칸까지니까 아니네 3분의 5칸까지니까 오른쪽이 더 길게 잘리긴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최대값이 되는 A 값은 3분의 1이니까 정답은 1번이죠. 자, 449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과 그림과 같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 직사각형 둘레의 최대값을 물었는데 저 이 점 하나 미지수 잡죠. a,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8a다라고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레에 대한 얘기니까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가 필요한데 세로 길이는 해결이 됐죠. 이 점의 y좌표인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8a가 세로 길이가 될 거고 자, 가로 길이를 많이들 파악 못 하시는데 이 참수의 가장 항상 핵심은 축에 대한 대칭이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가 축의 방정식 x는 4일 거기 때문에 이만큼 길이가 a-4죠. 그럼 가로 길이는 그 2배인 2a-8이다 하고 파악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전체 둘레라는 건 얘랑 얘 더하고 2배까지 하셔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2a 제곱에 더하기 20a에다가 마이너스 16. 요게 지금 둘레고요. 자, a는 지금 좌표가 만약 딱 여기 있으면 사각형 안 생기죠? 딱 여기 있어도 사각형 안 생기기 때문에 a 값은 4보다는 더 오른쪽 그리고 8보다는 왼쪽에 있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위로 블록의 이차함수를 해석을 해보실 때, 자, 추계 방정식이 A는 얼마죠? A는 5,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제한된 범위가 4부터 8까지면 이렇게 잡힐 텐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최대값은 A가 5일 때니까 대입만 해주시면, 자,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0 더하기 100 그리고 더하기 16인가요? 빼기 16인가요? 아, 빼기 16이죠? 자, 그럼 여기가 50이니까 정답은 34에 해당하는 3번이 되겠네요. 자, 450번 문제입니다. 최고차 한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와 지금 주어진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고요. 자, 그 교점의 x좌표가 알파와 베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갑자기 x는 m이면 세로 직선이겠죠? 근데 지금 범위를 보니까 교점 사이에서 잡히는 것 같아요. 자, 그때 그 세로 직선이 이차함수랑 직선에 의해서 잘리는 선분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복잡해 보이니까 그림 천천히 개형 파악하면서 얘기를 해보죠. 자, 최고차 한계수가 마이너스 1인 이차함수 위로 볼록의 이차함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 2짜리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교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때 크기 관계를 보면 알파가 더 왼쪽 점이라는 거 같죠? 자, 여기 교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보고 자, 여기 교점의 x좌표를 베타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는 m이라는 세로 직선
자, 세로 직선이 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잡힌다 그랬으니까 자,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x는 m이다 라고 본다면 자, 이 이참수랑 그리고 직선에 의해서 잘린다라고 했죠. 여기랑 여기가 잘리니까 자, 이만큼의 세로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게 m 값이 딱 2일 때 이 세로 길이가 최대로 3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천천히 한번 해보죠. 일단은 이 세로 길이를 알려면 우리 항상 좌표 평면에서 길이를 알려면 좌표를 잡아야 되니까 여기에 y좌표랑 여기에 y좌표의 차가 됩니다. 그죠? 자, 그게 이 세로 길이인데 식을 천천히 세워보죠. 일단은 요 함수도 지금 편의상 gx 함수라고 불러볼게요. fx하고 gx 함수가 교점 알파와 베타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fx하고 gx를 뺀 함수가 최고차는 얘를 따라갈 거고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x 마이너스 베타 꼴로 표현이 될 건데요. 자, 지금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는 m, fm이고 그리고 m, gm이 될 테니까 이 세로 길이는 fm 빼기 gm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fm 빼기 gm은 이 식에 지금 x자리에 m만 대입하면 되니까 자, fm 빼기 그리고 gm이다라는 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m 마이너스 베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 m 값이 딱 2일 때 최대값 3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자, 이걸 이제 새롭게 m에 대한 이차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가로축을 n축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자, 알파와 베타가 지금 절편이 되겠죠. 그렇다면 최대값은 자, 위로 볼록의 그래프로 해석이 될 거기 때문에 정확히 알파와 베타의 가운데서 잡히게 됩니다. 그게 지금 m이 2일 때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문제에서 m이 2일 때 최대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알파와 베타의 정확히 가운데, 즉 평균이 2란 얘기니까 자, 알파와 베타의 평균이 2라면 알파와 베타의 합은 일단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n자리에 2를 딱 집어넣었을 때 이 계산이 3이 된다는 얘기니까 자, 2를 한번 채워넣어 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에 2 마이너스 베타 자, 전개를 쫙 해주시면 마이너스 4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렇게 잡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 4 채워넣게 되면 자, 4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되는데 이게 지금 3이란 소리니까 알파 베타는 1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는 거죠. 자, 일단 문제 정답 마무리 하시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이것 제곱에 얘 2배를 빼게 되니까 16-2에 해당하는 14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배운 수준 안에서는 이 정도로 이제 풀어드렸는데, 다양하게 나중에 수투까지 공부하시고 이차함수에 대해 여러 가지 특성을 아시면 일단 알파와 베타의 정확히 가운데에서 평행한 접선과의 접점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거기서 이 길이가 가장 길 거기 때문에 같은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451번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이차함수 그래프 위에 한 점 P에서 옆으로 쭉 그어가지고 이 직선과 만나는 점을 또 Q라고 한대요. 자, 이 P점 좌표가 A, B인 순간에 이 길이가 최소가 되고 그때 최소값은 또 얼마다 이런 것들을 묻고 있죠. 자, 일단은 A, B라는 이 점이 어쨌든 이차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한번 대입해 보시면 자, B는 A제곱 더하기 3이라는 관계를 만족하는 거 맞죠? 자, 그럼 굳이 문자 2개 쓰지 마시고 P점 좌표를 A, A제곱 더하기 3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Q라는 점은 그대로 옆으로 가기만 하면 되니까 이 친구랑 Y좌표가 동일하겠죠. 자, 그래서 Y좌표를 A제곱 더하기 3이다 라고 똑같이 잡고요. 다음 X자리에 1을 더하면 Y좌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X좌표는 A제곱 더하기 2라고 볼 수가 있는 거 맞죠? 자, 이렇게 좌표를 잡으셔야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다라는 건 X좌표 길이 뺀 값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선분 PQ의 길이는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겠죠. 자, 이 친구가 지금 최소가 되는 순간에 A 값은 축인 2분의 1일 때죠. 자, A가 2분의 1일 때고, 자, B점의 좌표는 대입해 보시면 4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자, 4분의 1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A하고 B 값은 찾아냈고, 그때 최소값은 뭐 완전 제곱수 잡아보셔도 되고, 최소가 되는 순간인 2분의 1을 대입하셔도 되고요. 자, M 값은 4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일 테니까, 자, 4분의 1로 통분을 해보시면 1-2 더하기 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4분의 7 이렇게 되나요?
자, A, B 그리고 M까지 다 구했으니까 정답 마무리합시다. 자, 4분의로 다 통분하면서 더할게요. 2 더하기 13 더하기 7 되니까 4분의 22면 2분의 11 이렇게 되나요? 정답 2번입니다. 자, 452번입니다. 이차 함수 그래프와 주어진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fa라고 하자. 자, 그럼 일단 두 교점에 대한 얘기를 갖다 연립하고 한쪽으로 넘기시면요. 자, x제곱 더하기 2배 a-1의 x에다가 자,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2 그리고 더하기 n은 0 이렇게 되는데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죠. 자, 판별식, 짝수 판별식으로 계산해 보시면 a-1의 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2 마이너스 n이고요. 얘가 지금 0보다 커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정리를 좀 해주시면 a제곱끼리 날아갈 거고 마이너스 2a에다가 더하기 1이 얘랑 만나니까 더하기 13, 얘 마이너스 n까지 했을 때 0보다 커주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n은 자연수다라고 했고요. a 값은 그냥 실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n의 범위가 마이너스 12a, 13 마이너스 2a 이렇게 볼게요. 자, n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잡히기 때문에 a 값이 결정됨에 따라서 a의 범위가 바뀌고 자연수 n의 개수가 바뀌겠죠. 그래서 a에 대한 함수처럼 지금 문제에서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만을 한번 찾아보죠. 자, 일단은 기억 n자리에 다시 a자리에 2를 넣었을 때 자연수 n의 개수를 묻는 거죠. 자, 그러면 a자리에 2 채워놓으면 n이 9보다 작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1부터 8까지 8개의 자연수가 가능한 거 맞고요. 자, 그 다음 니은 자, 두 개의 실수에 대해서 지금 x2가 더 큽니다. 아, 그러면 f1의 함수값이 더 크겠냐라고 했는데 자, 한번 보시면 fx1이다 라는 건 a가 x1일 때죠. 즉 n 그리고 13-2x1일 때 그때 자연수 n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fx2다 라는 건 n 그 다음에 13-2x2 자,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지금 fx2가 되는 건데 지금 얘가 더 크지 않겠냐라고 물었는데요. 잘 보시면 똑같은 13에다가 자, 지금 x1이 더 작기 때문에 그걸 2배를 해도 얘가 더 작은 거 맞죠? 그럼 13에다가 지금 얘 더 작은 걸 뺀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더 큰 숫자입니다. 지금 얘랑 얘를 비교하면 얘가 더 큰 숫자거든요. 그러면 가능한 n의 범위가 당연히 더 많겠네? 그럼 자연수 n의 개수가 더 많으니까 얘가 더 큰 거겠네? 라고 지금 물은 건데요. 지금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왜냐면 만약에 이 x1, 이 친구가 뭐 할까요? 1 해볼까요? 예, x1이 그럼 2분의 1일 때를 제가 지금 얘기한 거죠. 얘가 지금 1이라면 n은 12보다 작은 거니까 1부터 11까지의 자연수가 가능하죠. 근데 제가 만약에 얘를 2분의 3이라고 해볼게요. 즉 x2가 4분의 3이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x1은 2분의 1로 잡은 거고 x2는 아무 예시나 들어보고 있는 겁니다. 4분의 3이라고 잡았다면 자, 이런 조건인 거 문제에서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자, 근데 13에서 2분의 3을 빼면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5를 뺀 거니까 11.5가 되죠. 그래도 자연수에는 또 11부터 가능한 거 맞기 때문에 개수가 충분히 같아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될 거고요. 자, 그다음 디귿입니다. 자, 이제 A자리에 0부터 쪼르륵 100까지 다 집어넣어서 더했을 때 42가 되는 거 맞냐라고 물었는데 자, 여기다 0 넣고 1 넣고 3 넣고 하면서 이제 개수를 파악하는 건데 딱 보셔도 어차피 뒤에는 계산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천천히 넣어보죠. 자, 디귿. 자, F0은요, 지금 자, n의 범위가 13 빼기 0 되는 거죠. 그럼 13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능한 자연수 개수는 12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1은요. 자, 13-2, 즉 11 되는 거니까 자연수 가능 개수 10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2는요. n에다가 13 빼기 4하니까 9가 되면서 8개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F3은 13에다 6 빼게 되니까 7 이렇게 되죠. 그럼 6개 이렇게 됩니다. 뭐 물론 해보고 있긴 하지만 이씩 떨어지는 거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럼 개수가 지금 12, 18, 6 하다가 4, 2, 0 하는 순간 더 이상 개수가 이제 없는 거죠. 자, 따라서 이렇게만 지금 더하시면 되고 2로 묶으면 1부터 6까지의 합과 똑같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21이니까 정답은 42가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기억 디귿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5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이차 함수 그래프가 그림과 같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 이 친구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와 실근의 합을 물었는데요. 일단 주어진 이차 함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2와 6을 지금 절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은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x는 2일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5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때 주어진 방정식을 일단 풀려면 fx가 반복되니까 하나로 치환을 하겠죠. 근데 뭐 이 정도야 굳이 치환 안 하고도 보이는 것 같아서. 자, 453번 문제입니다. 이차함수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데 주어진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 개수와 그 다음에 모두 실근의 합을 묻고 있습니다. 일단 이차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와 6을 절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축은 절편의 평균에서 잡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x는 2가 지금 축의 방정식이 될 거고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최소값이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지금 이 방정식, 우리 항상 방정식 풀이의 기본은 인수분해인데 이걸 굳이 뭐 이제 치환하시면 돼요. 그렇죠? 반복하니까 치환한다 맞는데 뭐 굳이 저 정도 치환 안 하고도 인수분해 가능하죠. 자, 1, 3에다가 5, 5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다음에 인수분해가 딱 되니까 자, fx는 마이너스 5거나 또는 fx는 얼마? 자, 3분의 5면 되는 거죠. 괜찮죠? 자, 근데 우리 항상 방정식은 양쪽에 y는이 걸려 있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즉, y는 fx라는 이 이차함수랑 y는 마이너스 5라는 가로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될 텐데 지금 여기가 딱 마이너스 5니까 y는 마이너스 5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서 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실근의 개수는 하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한 개일 거고 자, 그 합도 그냥 2 그 자체겠죠. 괜찮죠? 자, 근데 요번에는 fx는 3분의 5다라는 걸 해석해보면 역시 양쪽에 y는이 걸려있다라고 볼 때 이 이차함수랑 3분의 5면 적당히 양수쯤에 적당히 그려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에 대해서 교점의 x좌표가 근이니까 일단 실근의 서로 다른 개수는 2개가 될 거고요. 자, 이 둘의 합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괜찮죠? 각각 값을 몰라도 자, 대칭일성을 갖고 있는 합에 대해서 평균 개념을 이용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둘의 정확히 평균이 2일 거니까 그 합은 얼마? 4일 겁니다. 4. 자, 따라서 전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m은 3이고요. 그 다음에 총 그 합은 6이니까 문제 정답은 9가 되어야겠죠. 자, 454번 문제입니다. 자, 이차함수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a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y는 2랑 만나는 거리, y는 6이랑 만나는 거리 등등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차함수랑 y는 m이라는 이 가로 직선이 이번에는 한 점에서 만난다면 그때 m 값은 얼마냐라고 했는데 일단 그러면 fx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도 모르니까 사실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놓고 풀어야 되는데 자, 한번 보죠. 얘는 객관식인 덕분에 좀 케이스를 줄일 수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위로 볼록이면 가로로 지나는 y는 m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지금 y는 m이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보기에 지금 양수 m이 없거든요. 그죠? 이런 케이스는 지금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 않았다면 케이스를 다 일일이 나눴을 텐데 우리는 아래로 볼록 상황을 가져가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축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고 아래로 볼록의 이차함수를 이렇게 y는 fx다라고 한번 잡아보죠. 자, 문제에서는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 요만큼이죠. 이만큼 길이가 지금 a다라고 했습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y는 2라는 가로 직선이면 y는 2 이렇게 적당히 잡아볼게요. 자, 여기가 y는 2라고 했을 때 자, 요번엔 요만큼 가로 길이는 a 더하기 4라고 한 거죠. 자, 요만큼의 길이는 a 더하기 4라고 했고요. 자, 요번에는 y는 6이라는 또 직선이네요. y는 6이 또 나름대로 지나가겠죠. 자, y는 6과 만나는 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a 더하기 8이다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fx랑 y는 m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y는 m은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죠. 여기가 y는 m입니다. 자, 그때 결국 이 m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정보들을 가지고 이차 함수를 완성시키신 다음에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 이러 같은 그림 세팅이면 수업 시간에 이차 함수의 숨겨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요 가로 길이와 요 세로 길이의 관련성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정확히 가운데에서 쭉 내리게 됐을 때, 자, 이 참수의 최대, 그러면 지금 최고차 계수를 설정을 하셔야겠죠? 자, fx라는 건 최고차 계수는 지금 전혀 모르고 a는 문제 썼으니까 kx제곱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잡을게요. 지금 k가 양수인 상황에 다루고 있는 거죠. 자, 이만큼의 세로 길이는 최고차의 절대값 곱하기 절반의 제곱 이렇게 될 건데 최고차가 양수니까 절대값 안 데리고 다닐게요. 자, 그러면 요만큼의 세로 길이는 k 곱하기 절반이 2분의 a니까 4분의 a 제곱 이렇게 되는데 그게 지금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는 m이니까 0에서 m 값 빼면 요만큼 길이가 마이너스 m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 쑥 내린 이만큼의 길이에 대해서도 같은 공식을 적용해 볼 수가 있죠. 자, 요번엔 가로 길이가 2분의 1 a 더하기 2거든요. 그렇죠? 그럼 요 보라색 길이, 자, 는 역시 최고차의 절대값 곱하기 이거의 절반이니까 자, 2분의 1 a 더하기 2, 자, 요거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2에서 m을 뺀 거겠죠. 2-m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역시 절반에서 쑥 내린 요만큼의 길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자, 요번엔 절반 길이가 2분의 1 a 더하기 4 이렇게 되죠. 자, k 곱하기 2분의 1 a 더하기 4의 전체 제곱 이게 자, 6에서 m을 뺀 거니까 6 마이너스 m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 문자가 A, K, M 세 가지가 있으니까 식도 세 개니 열심히 연립하면 이제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될 텐데요. 자, 어떻게 연립하면 유리할지 좀 고민을 좀 해보죠. 자, 일단은 여기 마이너스 m을 아니까 여기 마이너스 m, 여기 마이너스 m 자리에 얘를 다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써보죠. 자, 이제 좀 지울 거 지우고 여기 좀 넓은 데 계산을 할게요. 여기부터 채워 넣으면 k 곱하기 2분의 1 a 더하기 4의 전체 제곱은 6 그리고 마이너스 m이 이거니까요. 더하기 k 곱하기 4분의 a 제곱 이렇게 잡히죠. 자, 얘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보죠. 자, 일단은 얘 전개하면 k에다가 4분의 1 a 제곱 더하기 자, 어떻게 되죠? 곱하고 2배니까 4a 그리고 더하기 16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게 6 더하기 4분의 1 ka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럼 4분의 1 ka 제곱은 만나서 지워지게 될 거고 k 뿌린 다음에 정리 마저 해주시면 4ak 더하기 16k는 6이다 정도를 알 수 있고요. 자, 반 나눠주시면 2ak 더하기 8k가 3이네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또 이번에 여기다 넣은 것도 한번 계산해보죠. 자, 다른 색으로 구별 좀 지을까요? 자, k 곱하기 이거 전개하면서 쓸게요. 4분의 1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4. 자, 는 2에다가 마이너스 m 자리에 채워 넣으니까 더하기 4분의 1 ka 제곱이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럼 요번에도 4분의 1 ka 제곱은 소거가 되고요. 자, k 뿌려주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자, 2ak 자, 2ak 그리고 더하기 4k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얻어낸 두 식을 이제 연립을 할 건데 얘랑 얘를 연립을 할 건데 2ak까지 똑같거든요. 얘에서 얘 빼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4k는 1이 되니까 자, k 값은 4분의 1이라는 걸 얻었고요. 자, 그러면 적당히 아무데나 채워 넣죠. k 자리 4분의 1 채워 넣으면 여기가 2분의 1a 더하기 2는 3 이렇게 되니까 정리하시면 a 값은 2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건 상수 m이었는데요. 그러면 m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 채워넣으면 되겠네. 그쵸? 자, 마이너스 n이다라는 건 k 자리에 4분의 1 채우시고, 그죠? 그 다음에 a 자리에는 2를 채우게 되면 결국은 4분의 1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n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라고 잡아볼 수가 있겠죠? 자, 문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55번입니다. 주어진 이차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자, 보기 중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주어진 이차함수랑 x축과의 만나는 점의 x좌표면 는영꼴의 방정식의 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때 곱이 0이라 그랬으니까 두근의 곱 a분의 c가 지금 0이란 소리인데
자, A는 이차함수니까 0일 리가 없고 애초에 분모면 0이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럼 C가 0이라는 소리니까요. 자, C가 0이어서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문자를 3개에서 그래도 하나를 줄여준 조건이 되겠네요. 자, 지금 요거를 알 수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에는 여기다 마이너스 2와 2 넣고 한번 더해보죠.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2b고요. 자,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4a 더하기 2b니까 더하셨을 때 8a인데 얘가 0보다 작다는 얘기, a가 0보다 작았다는 얘기죠. 자, 최고차 한계수가 0보다 작은 위로 볼록의 이차함수였다라는 걸 알려줬고요. 자, 다조건 해석이 아마 좀 어려웠을 텐데 아직 수상에서는 많이 보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학령이 거듭되면 사실 되게 자연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 자, 마이너스 2와 2 사이의 x값에 대해서 자, x값이 커질 때 y값은 작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우리 이런 걸 감소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감소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요런 그래프가 있고 요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보시면 이 그래프는 자, 아무 두 점이나 잡아봤을 때 x값이 커질 때 y값이 커지는 거죠. 자, 얘를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아무 두 점이나 잡아봤을 때 x값이 커지는데 y값이 작아지는 게 얘가 감소죠. 그걸 지금 식으로 나타낸 것 뿐입니다.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이 함수는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파악한 걸 통해서 자, 함수에 대한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은 위로 블록이고요. 그렇죠? 위로 블록이고 자, 지금 C가 없는 형태가 되고요. 자, 당연히 이차 함수는 항상 판단이 축이니까 자, 축은 일단 마이너스 2a분의 b다라는 걸 체크해 놨을 때 그럼 이 절반에 대해서 이만큼은 증가하는 구간이고 이만큼은 감소하는 구간인 거죠. x가 커질 때 y가 떨어지니까. 그럼 지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감소하는 구간이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1에도 괜찮죠?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뭐 1에도 괜찮습니다. 마지노선이 어디야?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자, 최대한 걸칠 수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니까요. 자, 이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 축이라는 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요 정도 파악하고 이제 슬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기억 보면 F1이 0보다 작냐라 그랬는데 자, 이렇게 위로 블록인 이차함수에 대해서 X축과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축이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0은 더 오른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교점 중에서 하나가 0인데 얘가 0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축이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F1이라는 건 얘보다 오른쪽 함수값이니까 X축 아래 잡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될 거고요. 자, 니은은 좀 뻔하죠, 이제? 얘를 파악을 했으면 자, 양변에 마이너스 2a를 곱하시면 되는데 자, 양변에 마이너스 2a를 곱하면 4a가 나오는데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2a는 양수입니다. 즉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자, 디귿 fx는 0의 두근의 합인 지금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fx가 여기까지 정리가 됐기 때문에 두근의 합이다라는 건 마이너스 a분의 b거든요. 얘의 범위를 묻는다면 얘 또 재활용하시면 되죠. 양변에 2만 곱하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건 양수 곱했으니까 방향 안 바뀝니다.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456번 문제입니다. 자, 최고차 함계수가 1인 이차함수의 fx 그래프랑 자, 이 직선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의 x좌표를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자, fx가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킨답니다. 자, 하나의 직선이 더 나오는데요. 얘랑 평행하다라는 거 체크 좀 하시고요. 자, 꼭지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축의 방정식이자 꼭지점의 x좌표이기도 하네요. 자, 우리 지금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전혀 모르니까, 자, 양수계형의 직선인지 뭐 음수계형의 직선인지 모르지만 적당히 양수경이라고 가정하고 상황을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최고차 한계수가 1이 이차함수였으니까 아래로 블록의 한 이차함수에 대해서 자, K 양수라고 가정해보죠. 자, 기울기 양수짜리 직선이 지금 교점에 두 개가 생기는데 자, 그 X좌표가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다 이거죠. 자, 그리고 꼭지점이 여기 있을 텐데 자, 여기를 또 평행한 직선인 y는 kx가 또 지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교점의 x좌표가 두 개 잡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이자 축의 방정식인 x는 2분의 1,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정보를 준 상황입니다. 그때 지금 저 친구를 구해달라고 했는데요. 자, 천천히 해보죠. 처음에
fx 그래프랑 이 그래프에 서로 다른 교점의 x좌표라고 하면 항상 무슨 식 세워야 된다고 했어? 같다고 놓고 한쪽으로 넘긴 방정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fx에다가 빼기 kx-5라는 게 최고차는 얘를 따라갈 거고 알파와 베타가 근이니까 x-알파, x-베타다라고 식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엔 이 이참수랑 요 친구를 연립을 한다라는 건 fx랑 kx를 연립하는 거죠. 자, 그럼 한쪽으로 넘기면 fx-kx가 나올 거고 그 근 중에 하나가 꼭지점의 x좌표인 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천천히. 자, fx 이 이참수랑 y는 kx랑 자, 이렇게 지나는 상황을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fx 빼기 kx다 라는 식이 필요한데요. 그거 얘만 넘기면 되는 거죠? 이게 x-알파에 x-베타에 더하기 5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근이겠죠. 그 중에 하나가 꼭지점의 x좌표인 축의 방정식 이 자체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지금 0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얘 대입하기 전에 한번 전개해놓고 대입하죠. 자, 요거를 이제 x자리에 대입을 하면 얘가 지금 0이 된다는 얘기니까요. 자, 이걸 여기다 대입을 딱 하시면 2분의 1 알파 마이너스 더하기 2분의 1 베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딱 대입을 하면요. 2분의 1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5까지 했을 때는 0인 상황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제 이 식을 슬슬 정리를 할 건데 우리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형태가 필요하니까 그걸 맞춰보죠.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잘 들어있으니까 얘를 좀 정리를 할 건데요. 분수도 보기 싫으니까 일단 양변에 마이너스 4부터 한번 곱하되 마이너스 4 얘한테 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20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거기다가 다시 한번 양변에 4를 곱하게 되면요. 그건 얘한테 줄게요.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80이 되죠. 걔가 는 0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 형태 필요하니까 그대로 냅두시죠. 하나로 치환해도 되는데 그냥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합차 공식으로 어렵지 않게 인수분해가 되죠.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전체 제곱 마이너스 1 얘까지 만나면 마이너스 81 는 0이니까 는 81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묶어서 꺼내면 제곱해서 나오면서 4로 튀어나올 거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 4분의 81인 거고요. 그럼 따라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건 뿔마 제곱분 중에 당연히 양수에 해당하는 2분의 9가 되겠죠. 정답 4번입니다. 자, 457번 문제입니다. 자, 설명보다는 이 그림 세팅에서 좀 자세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 잘라놨는데, 뭐 길이 알려준 거고요. 문제에서 하는 설명이 이 가로등에서 빛을 딱 쐴 때 비닐하우스 여기 넘어서까지 빛이 닿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각도로 빛이 쐬줘도 상관이 없어요. 비닐하우스 넘어서까지 빛이 다 닿으니까. 자, 그러면 뭐 더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문제에서는 최대한 땅과 닿는 이 부분이 가로등에서 가깝고 싶다 그랬으니까 이쪽으로 와주는 게 좋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쏘면은 이 비닐하우스 넘어서 지금 여기에 지금 빛이 안 닿기 때문에 이런 거 원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최대한 가로등에 가깝되 조건을 만족하게 빛을 쏘려면 당연히 이 비닐하우스를 2차 함수라고 봤을 때 이 직선이 접하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때 이 지면과 닿는 부분, 이 점이 얘랑 최대한 가깝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당연히 좌표를 부여해서 좌표 평면상에서 그래프로 해석을 해본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를 0,0 원점으로 잡으면요. 자, 지면이 X축, 이 가로등이 Y축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닐하우스를 2차 함수 포물선 형태로 이해를 하겠다는 건데 자, 요만큼 길이가 1이니까요. 여기 좌표는 1,0 절편 하나 찾았고 4만큼 더 가면 여기가 5,0이라고 보겠다는 건데 지금 5,0은 이 이참수의 절편 얘기한 거고 이 노란색 지면과 닿는 점하고는 달라요. 이건 이 직선의 x절편을 얘기하는 거죠. 이 접선의 x절편. 그죠? 자, 그러면 이 이참수식을 세울 건데요. 자, 지금 가로 길이가 4니까 절반 길이가 2죠. 그렇죠?
그럼 이 세로 길이가 2라고 했을 때 요 2라는 길이는 이차함수의 최고차의 절대값, 2라는 길이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반 길이의 제곱일 테니까 절대값 a가 2분의 1일 거고 음수규형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자, 그럼 비닐하우스를 이차함수라고 해석했을 때 그 함수식이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x 마이너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접선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 직선은 0,8을 y절편으로 하니까 기울기는 모르겠고 플러스 8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죠. 됐나요? 자, 그러면 얘랑 얘가 지금 접하는 거니까 갖다 연립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나오면 되는 거죠. 자, 연립을 해보죠. 마이너스 2분의 1에 전개하면서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는 자, mx 더하기 8이다 라고 봤을 때 자,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해버리면 여기 마이너스 2 붙고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x제곱에 더하기 2배로 묶으면 m 마이너스 3 x에다가 더하기 21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친구가 지금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짝수 판별식으로 가죠. 자, m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9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21까지 했을 때 는 0이 되어야 하니까 자, m값은 m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여기까지 맞죠? 자,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결국 자, 이만큼의 길이죠. 이 직선의 x절편부터 여기 원점까지의 길이니까 결국 이 직선의 x절편이 될 텐데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이니까요. 자, y에 0 넣으면 mx는 마이너스 8 그러면 그 x값은 마이너스 m분의 8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마이너스 m분의 8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 여기서 m값부터 먼저 구할 건데 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근해 공식을 써보죠. 여기 위로 데려와서 계산하겠습니다. 자, 짝수근해 공식을 써보면 m값은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더하기 21, 12 이렇게 되죠. 12 이렇게 되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1인데 누가 봐도 음수기울기니까 마이너스 버전 데리고 오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n분의 8이면 자, 여기 마이너스 계산해서 루트 21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거 잘 계산한 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요리화를 하시면 21 마이너스 9분의 8 루트 21 더하기 3 이렇게 되니까 얘가 지금 12죠. 4로 약분하면 3하고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답은 3분의 2에다가 루트 21 더하기 3이 되겠네요. 자, 보기의 정답이 2번에 있죠. 자, 458번입니다. 주어진 가우스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이 이차함수가 가우스 x가 얼마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 강조드리고 시작을 할게. 가우스 x라는 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하지 말고 x의 정수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자 했죠. 어쨌든 간에 이 가우스 기호는 계산 결과가 무조건 정수로 나와야 됩니다. 정수. 자, 그걸 좀 감안하고 보죠. 일단은 가우스 x가 어찌됐건 반복을 하는 거니까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y는 마이너스 2 라지 a 제곱 더하기 5 라지 a 더하기 1 이 정도로 그냥 편하게 치환해서 볼게요. 자, 그럼 그 라지 a에 대한 그냥 위로 볼록이 이차함수 정도라고 보실 때 자, 요렇게 위로 볼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라지 a는 4분의 5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걸 치환하기 전에 돌려놓으면 결국 가우스 x가 4분의 5일 때라는 해석이 되는데 가우스 x는 지금 4분의 5일 수가 없어요. 그럼 반드시 계산 결과 정수해야 되기 때문에 자, a가 4분의 5일 때가 최대라면 최대한 4분의 5에서 가까이 있을 때가 가장 높겠죠. 그러니까 가장 근처에 있는 정수는 누구? 4분의 1 칸 옆으로 간 1입니다. 1. 즉 가우스 x가 딱 1일 때가 지금 최대의 함수값을 갖게 될 거고요. 자, 그걸 집어넣으신 값이 지금 b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5 더하기 1이니까 4가 b고요. 얘가 a여서 더하시면 정답은 1번, 5, 3번이 되겠죠. 자, 459번 문제입니다. 이차함수 fx가 조건들을 만족시키는데 일단 가조건은 무슨 뜻이죠? 자, 이거 선대칭 설명입니다. 자, 459번입니다.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는데요. 가조건 우리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자, 요 알맹이끼리 더했을 때 x가 사라지면 대칭, 선대칭에 대한 식인데 더한 값의 절반에서 대칭이라고 했죠.
좀 더하시면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얘는 x는 마이너스 2에 대한 대칭이라는 얘기고요. 2차 함수니까 이게 축의 방정식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조건식은 좀 생소하실 텐데 얘는 일단은 좀 눈에 익혀야 돼요. 자, 이 좌변은요 함수값의 평균이고요. 우변은 평균에서의 함수값이죠. 근데 이것도 한번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자, 얘는 일단 볼록에 대한 설명입니다. 볼록. 자, 위로 볼록일 수도 있고 아래 볼록일 수도 있는데, 자, 얘가 더 클 때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외우는 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초반 단계에서는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일단 위로 볼록 내지는 아래로 볼록을 설명하려는 거다라는 건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죠. 일단 위로 볼록인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죠. 위로 볼록이라면 아무 x1, x2라는 얘기죠. 의미에 서로 다른 두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야 되니까, 자, 여기를 x1이다 라고 보고요. 자, 여기를 x2라고 볼게요. 자, 그럼 좌변은 x1에서의 함수값, 여기죠. x1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x2에서 함수값. 이 함수값들의 평균이니까 세로 길이의 가운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만큼과, 자, 요만큼에 대해서 정확히 가운데면 요 정도 되려나요? 자,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자, 지금 여기 딱 가운데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x좌표의 평균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요거랑 요거랑 정확히 가운데, 요거랑 가운데에서의 함수값이죠. 그러니까 여기 얘기한 거예요. 여기. 그럼 얘가 더 큰 거 맞죠? 마치 운이 좋았네요. 얘가 위로 볼록을 설명하는 관계식입니다. 이게 반대였으면 직접 해보시면 아래로 볼록이거든요. 자, 그러면 위로 볼록인 것도 알았고 축이 마이너스 2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 개형 fx는 위로 볼록에다가 축의 방정식이 지금 x는 마이너스 2이다 라는 것밖에 모르거든요. 그거 안에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옳지 않은 것. 자, 얘는 위로 볼록하다. 맞죠?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이 같습니다. 자, 함수값의 크기 관계를 물었는데, 자, 축이 마이너스 2라는 거 알기 때문에 얘한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함수값이 작아질 겁니다. 자, f-3은 얘보다 한 칸 옆이죠. 그 다음에 f0은 얘보다 두 칸 옆이니까 더 낮아요. f-5는 세 칸이나 더가 나오니까 제일 작습니다. 크기 관계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fx는 0에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2다. 지금 축이 마이너스 2니까요. 그치? 자, x축이 어떻게 지날지 모르겠어. 만약 아무렇게나 지나가더라도 마이너스 2에 대한 대칭이니까 합은 마이너스 4가 나와야겠죠. 일단 4번이 틀린 설명이고요. 자,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축이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부터 2까지면 자, 왼쪽으로 지금 두 칸 요렇게랑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몇 칸? 6칸, 4칸? 4칸 가야 되네. 왼쪽으로 두 칸, 오른쪽으로 4칸 이렇게 되죠.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설명이니까 4번이 답이 맞죠. 자, 460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천천히 한번 살펴보죠. 자, 실수 K에 대해서 X값의 범위를 K부터 K 플러스 2까지라고 할 때, 자, 주어진 함수의 Y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Y값의 범위다라는 건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얘기하는 거죠. 자, 함수가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주어진 함수를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3이다 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 정도다 이런 것들은 금방 파악이 되는데, 자, 실수 k니까 k는 아무 값이나 한번 가정을 해보죠. k가 만약에 한 마이너스 한 5 정도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5콤마부터 마이너스 3콤마까지를 관찰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5, 딱 넣어보시면 무슨 값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마이너스 3, 넣어보시면 무슨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는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다음과 같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k가 또 아무거나 뭐 1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k가 1이면 뭐 적당히 여기가 1,다라고 보면 1부터 3까지 보는 거죠? 그럼 또 나름의 최대 최소가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관찰 구간의 가로 길이는 계속 2인데, 그쵸? 자, 관찰 구간의 가로 길이는 계속 2인데, 그 관찰 구간을 계속 이렇게 옮겨갈 때마다 함수의 최대 최소가 계속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k에 따라 바뀌는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AK, BK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때 보기에서 옳은 것들을 있는 대로 골라달라고 합니다. 다시 그림 깔끔하게 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 해석만 잘하시면 사실 2개 보기를 공짜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3개 보기까지 다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보죠. 너무 가파르게 그렸나? 자, 일단 이차 함수를 저 정도로 그려보고요. 자,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입니다. 자, 다시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1,2였나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인데 잘 보세요. 관찰하는 가로 길이는 항상 2란 말이야. 그럼 제가 이만큼 길이를 2라고 칠게요.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가 k고 여기가 k 플러스 2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k에서의 함수값이 여기고 k 플러스 2에서의 함수값이 여기니까 이때가 최대고 이때가 최소거든요. 그러면 최대 최소의 차는 지금 요만큼 길이가 됩니다. 갑자기 최대 최소 차 얘기를 왜 하냐면 보기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자, 이만큼 가로 길이를 2라고 볼게요. 자, 그럼 여기가 K다라고 하면 여기가 K, 인데 자, 이거 포물선이니까 자, 축에서 멀어질수록 쫙쫙 올라가시는 거 아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가 K라면 자, 함수값이 여기 있다라고 보죠. 자, 여기가 K 플러스 1이라면 여기라고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최대 최소 차가 점점 커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 포물선은 축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더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자, 가로 길이는 계속 이더라도 가면 갈수록 최대값은 한참 위에 있는 반면에 자, 여기는 이렇게 잡힐 거기 때문에 최대 최소의 격차가 계속 벌어질수록 커집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가로 길이가 계속 이만큼 관찰을 할 때 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금 최대 최소의 격차가 커진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문제에서 최대 최소의 격차,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거니까 최대 최소의 이 차가 가장 작을 수 있는 값이 1이겠냐라고 물었을 때 최대한 축 쪽으로 가까워지면서 관찰을 해주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다시 갈게요. 자, 요만큼 가로 길이가 2입니다. 그러면 K부터 K 플러스 2까지 관찰할 때 최대 최소의 차가 지금 이만큼 세로 길이에요. 자, 더 축 쪽으로 가까워집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최대값, 최소값의 차가 요만큼 가로 길이에요. 자, 이번에 축을 이제 포함시켜 볼까요? 축에 딱 걸칠 때부터 한번 해볼까? 자, K부터 K 플러스 2까지. 자, 이때라면 자, 조금 더 길게 잡을게요. 요만큼 길이가 가로 길이 2라고 보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니까 이만큼 거꾸로 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3,를 보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3,다라고 한번 볼게요. 한번 좌표도 계산해 볼까? 9에다가 6 빼고 3 더하니까 마이너스 3,6이에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K가 딱 마이너스 3이라면 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인 딱 축일 때, 여기 꼭지점일 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범위를 관찰을 할 때는 최대값이 6이고 최소값이 2니까 최대 최소의 격차가 4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 살짝 더 안으로 들어와 볼게요. 자, 그럼 여기가 K고 여기가 K 플러스 2라고 하면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관찰을 하죠. 그러면 최대값은 좀 내려왔는데요. 최소값은 계속 여기 꼭지점이에요. 최대 최소의 차가 줄어들죠, 이렇게. 자, 조금 더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여기가 K일 때고 여기가 K 플러스 2일 때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최대값은 또 내려왔는데 최소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 차가 줄어들어요. 아, 그러니까 최대한 이 축 쪽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지금 최대 최소 격차가 줄어든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좌우 대칭이니까 다시 또 축에서 이렇게 멀어질수록 최대 최소의 격차가 커지는 상황이라면 최대 최소의 격차가 가장 작을 수 있는 상황은 축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길이가 2인 상황이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상황을 열심히 그려보면요. 이만큼 길이가 적당히 2라고 보면 이렇게 대칭으로 2일 때. 자, 그러니까 길이가 1, 2일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건 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이고, 여기가 0,겠죠? 즉, K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딱 대칭 길이로 관찰 구간이 2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래프를 살필 때,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인데, 그 격차가 가장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살짝 틀어지면, 최소값은 여전한데 최대값이 올라가니까 격차가 커지죠? 자, 그러면 0,3이고 마이너스 1, 넣어볼 것도 없이 3이죠. 대칭이니까. 자, 그러니까 최대가 3이고 최소가 2여서 그 격차가 1인 순간이 최대 최소가 벌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격차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요것만 잘 이해해도 천천히 하나하나 금방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죠.
자, 요번에는 그러면 디귿을 좀 먼저 해볼까요? 니귿부터 해서 상관없는데 지금 이해하는 흐름이 좀 비슷한 게 디귿이어서 디귿 먼저 볼게요. 자, AK 최소값이죠. 최소값이 2일 때라고 했는데 최소값이 2라는 게 여기가 지금 이거든요. 그렇죠? 이 함수값이 유일하게 이기 때문에 최소값이 꼭지점 여기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려면 아까 얘기한 여기가 마지노선이죠. 이만큼 길이가 딱 2일 때 최소값이 여기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최소값이 여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딱 여기 마지노선으로 계속 여기를 포함하는 구간일 땐 내내 여기가 최소값입니다. 그다음 이쪽으로도 마찬가지로 대칭으로 여기가 최소일 때까지지.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최소인 순간은 딱 이 순간 k가 마이너스 3일 때부터 k가 마이너스 1이 될 때까지예요. 맞습니까? k 값 편하게 쓸게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일 때까지라고. 그때 최대값이 나올 수 있는 범위는 자, 여기가 가장 최대값이 높을 때죠. 그러니까 최대가 6 맞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대값의 최소는 지금 이렇게 왔다가 또 다시 여기서 올라가고 있죠. 여기가 최소입니다. 다시 자, 여기서 올 때는 최대가 지금 여기였어요. 그래프 옮겨옵니다. 최대 여기죠. 최대가 같아졌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오면 최대가 커집니다. 그죠? 최대값의 최소값은 여기 3일 때가 맞죠. 그죠?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됐어요. 자, 이제 니은만 잘 해결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최대와 최소의 차가 5가 되도록 하는 실수 K가 두 개 존재하냐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여기 꼭지점이 최소값으로 포함하는 구간에서는 나올 수 있는 최대 최소의 격차가 6에서 2까지로 자, 4가 최대죠. 자, 기억 보기에서는 최소값 물었는데 아니죠. 상관없어. 다시. 여긴 4니까 5라는 격차는 지금 축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나올 수가 없고 완전 왼쪽이나 완전 오른쪽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가로 길이가 지금 여기가 2일 때 이 세로 길이가 지금 4거든요. 자, 점점 옮기면 옮길수록 이 길이가 늘어나는 거 맞죠? 더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그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파르게 올라간다 했죠. 가다 보면 가로 길이가 인데 세로 길이가 5인 점이 나오겠죠. 자, 가로 길이는 똑같이 이동을 하는데 세로 길이가 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자, 이걸 연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그 개념을 설명하면 좀 쉽지가 않고 자, 똑같이 가로 길이는 이만큼 올라가. 그럼 함수값 하다 보니까 최대값, 최소값 하면 이 길이가 생길 거 아니야. 점점 4보다 길어지죠. 그쵸? 자, 그럼 가다 보면 5가 나오는 순간에 K값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이만큼의 세로 길이가 5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조건을 만족하는 K값이 분명 있겠죠. 왼쪽 점이 K니까. 자, 근데 이 참수는 대칭이니까 자, 그대로 5만큼의 길이가 나오게 하는 K값이 왼쪽 점이 K입니다. 분명히 또 한 번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칭적으로 두 개 존재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